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라 금성산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등산을 제가 대신 해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주위의 경치 풍경을 감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집 뒤에 있는 동산이나 산에 올라가셔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운동도 하시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등산이 하기 싫은데 괜히 올라가지 마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걸으시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직접 느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PCC 755라고 지금 폐선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인도에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를 92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해 작전 사령부에 그 정박해 있는 PCC 755 안양함을 탔습니다. 그 천안함하고 동급임인데, 제가 근무를 한 1년 배를 타고 이제 육주 기초군사학교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되고, 그다음 한 1년 전으로 해가지고 서해 회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12시, 제가 저희는 선교대로 이렇게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가 이제 당직을 사는 시간이어가지고 함교에 올라가서 탈을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함교의 장교들과 또 그 배를 지휘하는 함정으로 SOS 긴급 구조 상황 하면서 이렇게 서해 페리가 침몰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탈을 잡았었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맞닥뜨린 적은 처음입니다. 왜냐면 그 순간에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데, 비바람에 폭풍 또 해일처럼 파도가 이렇게 배에 들이치는데, 와, 그게 파도가 한 10m 될까요? 엄청났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 있어서, 또 제가 직접 배를 몰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등산하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데,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배는 한 100명에서 120명 사이에 우리 선임자, 후임자들, 그 다음에 장교, 수병들, 이렇게 갑판하사, 병기하사, 또 쏘냐, 그 부서에 맞게끔 인력이 배치돼서 이제 상교도 들어갔는데, 그 밤에는 이제 우선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항해를 하면서 이제 막 북이 몇 도 이런 좌표를 찍어서 불러주는데, 제가 그 탈을 그때가
20노트 20노트 정도, 40노트 빠르면 30노트 정도 속력으로 양현 앞으로 좌연, 그 공식 용어가 있어요. 좌연으로 몇 도 하면 그 방향으로 돌리고, 우연으로 몇 도 하면 또 탈을 잡아서 돌리는데, 그때는 진짜 파도가 한번 치면 배가 이렇게 완전 뒤집어질 정도 넘어가니까 그냥 탈을 한순간 놔버리면 배가 침몰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 한 5시, 새벽 5시 정도에 위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순간에 영화같이 자고 있던 우리 그 함정에 승선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자다가, 그 다음에 주전자나 또 기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했죠. 그 함교에서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노을이 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노을이 치면 배가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그때는 만약에 왼편에 뗀다 그러면 탈을 오른쪽으로 반대로 한 서너 바퀴가 아니라 방향을 이제 정중앙으로 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딱 탈을 잡고, 또 우측에 때리면 왼쪽으로 탈을 돌리면서 그 집중력, 그때 쏟았던 그 집중력으로 제가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는 합격했을 거예요. 온 신경이 그 탈을 잡고 오직 살아야 된다, 이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위도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탈을 잡고, 그 다른 때 같으면 또 한 번씩 바꿔주거든요. 한두 시간씩 탈을 바꿔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잡자마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탈을 놓지 못하고 제가 계속 그 탈을 운전하면서 서해회리까지, 서해회리를 찾고, 또 거기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하러 간다고 위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새벽 5시 정도에 그 암흑 같은 바다를 뚫고 저희가 침몰하지 않고 도착을 했죠. 무슨 일이 생겼냐, 새벽 5시 정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동은 터오고 그 어두컴컴했던 바다가 환하게 밝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광경들은 고추 푸대, 또 가방, 여성용 가방, 또 여러 그 서해회리에 실었던 짐들이 바다에 둥둥 떠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목격하게 됐고, 또 저 멀리에서는 포크레인이, 큰 포크레인이, 기중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배를 끌어올린다고 작업을 하고, 또 거기에 관여된 많은 가족들이 육지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죽은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탈을 그렇게 잔잔해지니까 이제 탈을 바꿨는데, 저에게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92년에 군대 생활해서 96년에 전역을 했으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14년? 2020년 24년인가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땐 나이가 젊으니까
20대 초반에서 25살 정도의 군인들이 근무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수병들 중에서 이렇게 갈고리 있잖아요. 삼지창 같이 생긴 거를 바다에 딱 던져서 여자 가방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건져 올렸습니다. 근데 신기하니까 또 궁금하고 해서 그 여성용 가방을 열어보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면 추락하면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산산조각 나서 짐을 찾는 게 힘들지만 바다에 짐이 빠지거나 또 가라앉으면 대부분은 물이 스며들어 있지 그 안에 있던 많은 물건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속에 속옷, 여성용 속옷, 또 지갑, 또 거기 소주가 나오더라고요. 소주 따지 않은 소주 한 병. 그걸 눈으로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여자는 자살을 하러 갔나 보다, 그런 회개망측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몇십 년 전, 24년 전에, 26년? 제가 92년, 93, 4, 한 26년 전에 여자 가방에 소주가 들어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 담배랑 뭐 여자가 만약에 소주를 가방에 넣고 그렇게 여행을 갔다 한다면 뭔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좌절해서 아니면 원래 담배랑 술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서 마시려고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가 크다고 하면 크고 또 작다고 하면 작지만 거기에 빠진 이유는 그때 진짜로 비바람과 폭풍 그리고 파도가 그때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안함 여러분들 아시죠? 천안함이 그냥 두덩 났는데 뭐 인간 어뢰에 맞아가지고 그게 갈라져서 터져가지고 뭐 그냥 모든 저기 그 배를 타고 있던 우리 장병들과 형제들 군복무하던 사람들이 죽었다. 저는 조선일보에서 그 막 인간 어뢰라고 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건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천안함 같은 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탔던 안양함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그렇게 파괴가 될 수 없는 그런 배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면 서해열이 침몰됐을 때 만약에 그 정도의 파괴력이면 저희 배도 그냥 중간에 두동각이 났거나 파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엄청 진짜 무서운 그 밤에 제가 그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저희 부대원들을 조종 다 살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는 당연히 배를 운항하고 몰고 이렇게 간다는 게 군인으로서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우리 동료들을 살렸구나, 안녕함을 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안함은 제가 해군 하사로서 경험을 이렇게 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의료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터지는 순간에 그 연기와 폭발력으로 인해서 배가 부서지고 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인체 이 사람 몸 안에 장기가 파열된다든가 피가 나서 응? 죽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런 게 왜 없다는데 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기사를 쓰는 걸 보면 다 사기 조작질이에요. 그 전부터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김기춘이라는 그 검사 출신의 간첩 조작 사건 했던 그 사람이 박정희 때부터 그런 사기 조작질하고 거짓질해서 언론하고 이렇게 짜고 그냥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 가지고 저쪽 경상도 요즘에 또 막 토해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 해주면서 그냥 으쌰으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짜 맞춰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 지금도 검찰이 하는 행동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사람이 윤소방파라고 또 그러더만요.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짐승들이 검사 생활을 하고 또 김기춘이라는 지금 또 깜빵에 가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를 갚으려면 최소 100년 이상은 깜빵에서 독방이 아니라 그 단체방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참 많으신데 여기는 이제 남성의 시대가 아니라 여성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 정열사 좀 밑으로 가면 약수터 낙타봉 한수제. 자, 이제 입동이라고 해서 해가 빨리 치고 또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네요.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공수처도 빨리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이 균등하게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견제하면서 기소권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보는 곳은 공수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잘하면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고위 공직자들을 비리를 덮어주거나 이명박, 박근혜 또 지금 양승태도 마찬가지고 김기춘, 우병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검사들이 유야무야 형을 집행하고 한번 봐보세요. 김학의 사건하고 지금 정경심 그 교수 사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년이라는 구형을 이렇게 검찰이 했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김기춘이 검찰에 심어놓은 그 버릇들 조작하고 부정부패 비리 사기 조작질에 찻대기 포대기 또 부정선거 정권 못 잡을 것 같으면 또 쿠데타 일으키고 아휴,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와.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조선, 중앙, 동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신문 보면 그 신문들은 그냥 사기 조작질 하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국감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응?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응? 그 사람들이 피해 입을까봐 자신이 몸소 막으면서 응?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 건지 다른 응?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아주 응? 또 솔선수범 발벗고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4시, 5시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조만간 해가 떨어질 것 같네요. 해도 떨어지고 또 기온도 낮아지고 가을은 어느덧 지나가고 겨울이 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사자방, BBK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기 장로 중에서도 특급 사기 장로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끝까지 반성 없이 응? 자기가 무슨 응? 정의의 사도이냐 나 다시 돌아온다고 하던데 기가 막혀서 그냥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싸대기를 한 100대씩은 응? 후려 갈겨야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그런 뻔뻔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직거리를 했으니 그때 오바마가 응? 부시가 얼마나 이 나라를 개떡으로 알았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응? 일본하고 군사협정 맺으라고 그러고 사드 배치하고 강대국 큰바구니에서 한국은 응? 국익도 손해보고 경제도 손해보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새로 출마한 대통령이 될지 트럼프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또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있던 문재인 정부가 리드해서 남과 북의 정전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이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과 지금 온 후에 대한민국의 위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359도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이 충분하다. 만약에 이때 주명 박근혜라고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끝없는 추락으로 떨어져 국민들도 더 힘들어하고 모든 경제 최악으로 후진국이라는 멍해를 뒤집어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국민촛불 정부가 아주 잘해서 세계 선두에 서서 지금 코로나를 잠재우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코로나 팬덤 상황에서 아주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힘들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제대로 하고 그 외에도 고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하게 180석을 밀어준 국민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칼을 휘두르십시오. 저쪽 국민의 짐당에
만약에 이 칼이 쥐었다면 사람을 죽이, 국민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민주가 잡았기 때문에 이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밥을 하고 또 다양한 음식들을 이 칼을 잘 휘둘러서 전 국민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바로 국민 촛불 정부 촛불 국민들의 뜻이요, 희망이라, 의지, 희망, 목표, 또 그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이명박이 만든 자작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자방도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샅샅이 조국가족을 수사했듯이 8개월이든 1년이든 매일마다 수사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또 그 진실의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국가 기록물이라고 지정된 그런 것들은 다 오픈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야 됩니다. 5.18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쉬쉬하면서 그렇게 그냥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박원순 시장이나 또 우호성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명수, 그 다음에 우리 유시민 의원 똑똑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피했고 또 이번에 피하신 분들 이재명 도지사도 참 똑똑하신 분이라 잘 피했고 하지만 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언론과 여러 가지 또 타이밍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방도 가시고 그랬는데 복권 되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정치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천안함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명박에 관련된 사자방 빼돌린 돈들, 최순실도 마찬가지고요. 다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국민이 피땀 눈물 흘려서 낸 세금들인데 그걸 왜 그 사기꾼 장로 새끼한테 다 뺏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또 깜빡 가는데도 뭐 무슨 이명박 뭐 전 대통령 웃기는 소리, 박탈해야 됩니다. 전두환 보세요. 5.18 때 장갑차, 탱크, 헬기까지 동원하고 군인들 동원해서 자국민을 군대로 쳐 죽이고 지금 간첩이 침투해가지고 뭐 그렇다는 사기 조작질, 거짓질 반성도 안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 짐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사면해달라고 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지금 다 1,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다. 그게 다 이명박 그 측근이나 이명박 손아귀에 들어가서
배를 불려주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니다. 5천만 국민들이 그냥 그놈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처음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저는 알아봤거든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TV에서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아요. 남대문 불태워 먹고 숭례문, 그 다음에 천안함 그 폭침이라고 또 거짓말해서 우리 군인들 명예까지 다 실추하고, 그 사자방 돈을 빼돌릴 때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입마에 포켓하고, 지금도 반성 없이 깜빵 들어가가지고 뭐 노래방하고 무슨 게임장이 설치가 된다는 기사 보고 진짜 놀래 자빠진 줄 알았어요. 국민연금 보세요. 그 보석으로 풀려나가지고 벌써 8개월인가 9개월인가 밖에 자기 집에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급여 받아가고.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 부정부패 비리 사기 거짓 조작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국민의 짐, 그리고 정직 신뢰 믿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더민주당 여러분들 선택해서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다음 차기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 확실하게 심판을 하고 탄핵해야 이 삼류정치, 사류정치를 보지 않을 거라고 제가 제 스스로 확신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이 동영상이 만약에 인기가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찬반이 많이 갈릴 겁니다. 하지만 저 태양을 보세요. 그리고 지는 동물로 떠서 지금 서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불변의 진리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 짐이 여러분들 부정부패 비리 사기 거짓 조작질을 일마다 밥만 먹으면 어떻게 분열과 갈등을 주장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기대 갖지 마시고 꼭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탄핵을 합시다. 반드시 탄핵하고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조선, 중앙, 동아 이들의 기사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제 진짜 최근에는 그 신문에 나왔다 무슨 기사가 떴다 그러면 저는 또 거짓말이구나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언론이란 탈을 쓰고 얼레기 박내기 기레기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고위 공직자인지 갑부들인지 언론 사주들이 이 나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직하게,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코로나19 물러가라. 더 이상 이 한국과 지구상에 머물지 말고 코로나 전염병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명박도 물러가고 박근혜도 물러가라. 국민의 짐 토해당도 물러가라. 이 나라의 역적 매국노들 다 사라지고 인류 국가, 인류 정치, 인류 국민들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계속 등산하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을 평화롭게 먹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